카페 향기 속의 늦은 사랑. 1화 커피 향이 깨운 이막의 꿈. 명예퇴직을 통보받던 날 민수는 회의실에서 조용히 서류를 건네받았다. 25년 동안 회사의 해외 영업을 책임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정리 대상 중 한 명일 뿐이었다. 복도로 나오는 길 후배 둘이 나누는 말이 들렸다. 선배님도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민수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결국 난 소모품이었지.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한.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또 다른 생각이 스쳤다. 게다가 나는 윗사람들 말에 쉽게 타협하는 성격이 아니었지. 아마 그래서 더 눈엣 가시였을 거야. 평생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왔는데 그게 결국 자신을 이렇게 만든 건가 하는 씁쓸함도 밀려왔다. 내가 조금만 더 말을 잘 들었더라면, 조금만 더 고개를 끄덕였더라면 이렇게 쉽게 밀려나진 않았을까. 후회와 자책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그날 밤 딸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이제는 아빠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한 뒤 첫 직장에 들어가 25년을 버텼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가족, 회사, 책임, 생계. 그 네 가지가 그의 인생 전부였다. 퇴직 후 며칠 동안 그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거실 소파로 가서 노트북을 켜고 아무 목적 없이 인터넷을 뒤적였다. 뉴스, 커뮤니티, 유튜브, 다시 뉴스. 시간은 흘렀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가끔 휴대폰이 울리면 그는 화면만 바라보다가 다시 뒤집어 놓았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지친 지 오래였다. 퇴직 후 연락 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그마저도 민수는 굳이 답장을 하지 않았다. 집안은 조용했고 민수는 마치 세상과 연결이 끊긴 사람처럼 하루 종일 집안에만 머물렀다. 테이블 위엔 며칠째 치우지 않은 컵과 접시가 쌓여 있었고 거울 속의 자신은 점점 백수인지 폐인인지 모를 모습이 되어갔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56세. 앞으로도 40년은 더 살아야 한다는데 나는 지금 뭘 준비한 게 있지? 100세 시대라는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제2의 직업, 인생 이막, 새로운 시작. 말은 쉬웠지만 민수는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며칠 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멍하니 인터넷을 둘러보다가 한국대학교 평생교육원의 바리스타 과정 광고를 보았다. 그 순간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어릴 적 동네 골목 끝에 작은 커피숍. 창문 너머로 보이던 따뜻한 조명. 잔을 닦던 사장님의 느린 손놀림. 그리고 그때 막연히 품었던 생각. 나도 언젠가 저런 가게를 해보고 싶다. 민수는 천천히 식은 커피잔을 굴리며 생각했다. 그래, 이제는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 노후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 그는 그렇게 바리스타 과정 신청 버튼을 눌렀다. 캠퍼스 안에서 수업이 진행된다는 안내를 보자 괜히 마음이 설렜다. 오랜만에 학교라는 공간에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이 민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화 서툰 시작. 첫 수업날 민수는
한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커피 실습실에 들어섰다. 카페처럼 꾸며진 공간엔 따뜻한 조명이 내려앉고 벽면엔 커피 관련 도표와 그림들이 가득했다. 커다란 에스프레소 머신과 나무 선반 위에 원두병들, 그리고 바 테이블에 놓인 머그잔과 태블릿이 눈에 들어왔다. 20명 정도의 수강생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대부분 30, 40대 주부들이었고 자신처럼 중년 남성은 서너 명 정도였다. 모두 약간의 긴장과 기대를 안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실습실 안쪽에서 한 여성이 등장했다. 안녕하세요. 한지은 교수입니다. 커트머리에 정장 차림의 그녀는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았다. 단정한 재킷과 슬랙스, 그리고 또렷한 눈매와 침착한 말투. 6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되고 당당한 분위기였다. 커피는 과학이자 예술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민수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시선이 머물렀다. 첫 시연이 시작되었다. 한지은 교수는 능숙하게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고 손끝으로 포터필터를 다루는 모습은 마치 피아니스트 같았다. 원두를 고르고 탬핑하고 추출하는 동작 하나하나가 정교하고 아름다웠다. 좋은 커피는 기술과 감각이 함께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곧 느끼게 될 거예요. 민수는 넋을 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랜만에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민수 씨, 탬핑이 너무 약해요. 힘을 더 주세요. 한지은 교수가 민수의 작업대로 다가왔다. 그녀의 손이 민수의 손 위에 살짝 얹혀졌다. 이렇게요. 민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고등학생도 아니고 이게 무슨 반응인가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네, 교수님. 한편 박재현은 완벽한 에스프레소를 뽑아냈다. 박재현 씨, 훌륭하네요. 이미 경험이 있으세요? 이탈리아 출장 다니면서 배운 게 좀 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등록했죠. 박재현의 눈빛은 어딘가 의미심장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겼고 실제로 호텔 사업을 하는 사업가라고 했다. 수업이 끝나고 박재현이 한지은에게 다가갔다. 교수님, 제가 운영하는 호텔 라운지 리뉴얼을 준비 중인데요. 커피 메뉴 자문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정식으로 용역비를 드리고요. 아, 그건 제 전공 분야인데요.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식사라도 하시면서 얘기하시죠. 민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삼화 외로움이 닿은 순간 4주차가 되자 민수는 어느새 수업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어 있었다. 다른 수강생들이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짐을 챙겨 나가는 것과 달리 민수는 늘 마지막까지 남아 30분씩 복습을 하고 실습실을 정리했다. 그날도 모두가 돌아간 뒤 민수는 조용히 스팀피처를 닫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실습실 문이 열리며 한지은 교수가 들어왔다. 민수 씨, 아직도 작업하고 계셨네요. 그녀는 살짝 놀란 듯 웃었다. 요즘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매번 실습실을 누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나 했는데 민수 씨였군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는데 정말 고마워요. 민수는 쑥스러운 듯 손을 털었다. 아, 그냥 제가 쓰는 공간이니까요. 정리하면서 복습도 되고 좋더라고요. 한지은 교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민수의 라테아트를 보더니 눈을 반짝였다. 이거 직접 만든 거죠?
한번 먹어봐도 돼요? 아, 네. 아직 미숙하지만 그녀는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보다 훨씬 좋은데요. 처음보다 확실히 손맛이 생겼어요. 칭찬을 들은 민수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다. 네, 저번에 못했던 라테아트 연습 좀 더 해보려고요. 한지은 교수는 민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늦은 시간 실습실엔 두 사람뿐이었다. 창업 생각이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글쎄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제는 제 인생을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요. 한지은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의 표정을 살폈다. 그 마음 이해해요. 새로운 걸 시작하는 데엔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민수 씨라면 잘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은 민수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누군가에게서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격려였다. 둘은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기계 소음도 멎은 공간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사실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딸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자취하면서 대학 다니고요. 한지은이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다. 그의 표정에는 담담함과 오래된 상처가 동시에 비쳤다. 힘드셨겠어요. 뭐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민수는 웃었지만 그 웃음엔 어딘가 비어있는 구석이 있었다. 딸이랑은 잘 지내요. 근데 집에 혼자 있으면 좀 허전하더라고요. 한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도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결혼을 안 했어요. 학업에만 집중하다 보니 기회를 놓쳤죠. 가족들은 늘 걱정했지만 전 제 일이 좋았거든요. 민수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후회는 안 하세요? 가끔은요. 그녀는 짧게 숨을 내쉬며 쓸쓸하게 웃었다. 특히 혼자 집에 돌아갈 때 문을 열면 불도 꺼져 있고 그때 조금 허전하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외로움이 조용히 맞닿는 순간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그녀의 미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불이 꺼져 있는 집에 들어서자 고요한 어둠 속에서 그 순간이 더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녀가 건넨 따뜻한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가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었다. 그리움이라 부를 수 있을까? 그저 스승과 제자의 대화였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허전함이 밀려왔다. 민수는 스스로를 타박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다음 수업을 기다리는 이유가 단순히 배움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사와 무례한 제안, 무너진 마음. 호텔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 박재현은 와인잔을 들며 여유롭게 웃었다. 한지은 교수는 노트북을 펼쳐 커피 메뉴 제안서를 보여주며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라운지의 정체성을 살리려면 단순히 유행하는 메뉴보다 원두의 개성과 추출 방식을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고객들이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커피라는 경험을 가져야 하죠. 박재현은 잠시 듣다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교수님, 그건 실무진들한테 맡기면 됩니다. 오늘은 굳이 그렇게 열심히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교수님은 얼굴 마담 역할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브랜드에 교수님 이름이 붙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생기니까요. 뭘 그리 열심히 하세요? 한지은은 순간 굳어졌다. 자신의 전문성과 열정이 단순히 장식품으로 치부되는 듯한 기분.
자존심이 살짝 흔들렸다. 저는 제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커피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를 무시하면 결국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박재현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교수님, 이상적인 얘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호텔은 감성으로 운영되지 않아요. 라운지 손님들은 깊은 맛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사진 찍고 빠르게 마시고 떠나죠. 우린 회전율과 매출이 중요합니다. 팔리는 메뉴, 화려한 라테, 인스타그램에 잘 어울리는 디저트. 그게 손님을 끌어오고 결국 돈을 벌게 합니다. 돈이 안 되면 가치도 없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한지은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허무함이 일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쳐 온 게 결국 그들 눈엔 얼굴마담일 뿐인가. 그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그리고 어쩐지 수업이 끝난 뒤에도 묵묵히 남아 실습실을 정리하던 민수의 모습이 떠올랐다. 돈이나 회전율이 아니라 진심으로 커피를 배우고자 하는 그 태도. 박재현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그때 갑자기 박재현이 손을 잡으며 낮게 말했다. 지은 씨,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사실 수업도 당신을 확인해 보러 간 겁니다. 내 옆에 어울릴 만한 사람인지 보고 싶었죠. 당신 같은 분이 내 곁에 있으면 호텔 라운지도 훨씬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는 와인잔을 흔들며 건방지게 웃었다. 어린 여자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질렸어요. 성숙한 여자가 좋습니다. 당신은 내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걸맞은 여자예요.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내 옆에 있으면 손해 볼 일은 없을 겁니다. 평생교육원 같은 수업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편하게 살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의 말은 감성도 배려도 없었다. 조건과 계산만으로 포장된 무례한 제안이었다. 한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편함과 자존심이 상하는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오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이. 우울한 마음을 안고 지은은 발걸음을 실습실로 옮겼다. 자신도 왜 그곳으로 향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조용히 문을 열었다. 안에는 민수가 혼자 연습을 하고 있었다. 내일 시험을 앞두고 묵묵히 커피를 내리던 그의 모습은 집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문이 열리자 민수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교수님, 여기 어떻게? 당황스러움이 얼굴에 스쳤지만 곧 환한 미소가 번졌다. 아, 이 시간에 아직 있었네요.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어서. 내일 시험이 있어서요. 연습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조금 도와줄게요. 민수는 순간 멈칫하다가 그녀를 바라보며 얼굴이 붉어졌다. 그 순간 둘 사이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좁혀졌다. 지은은 민수가 내리던 커피 잔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손놀림이 조금 서툴렀다. 긴장한 탓일까? 여기 이렇게 하면 더 균일하게 추출돼요. 지은이 그의 옆으로 다가가 손을 뻗었다. 드리퍼를 잡으려던 순간 민수의 손등과 그녀의 손가락 끝이 스쳤다. 짧은 떨림이 지나갔지만 손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은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평소처럼 차분하고 당당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지금 그 눈 속엔 무언가 무너지려는 듯한 연약함이 있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다. 교수님,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괜찮으세요?
지은은 대답 대신 그의 어깨에 가만히 기대었다. 그 어깨에 기대어 오늘의 상처와 피로를 잠시 내려놓았다. 민수는 그 무게 속에서 그녀의 마음을 읽었다. 그녀가 지금 원하는 건 위로, 그리고 진심이었다. 두 사람의 숨결은 점점 가까워졌다. 어깨의 기대는 그녀의 체온이 그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그 순간 실습실의 공기는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었다. 민수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오늘은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민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사람은 교수님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지은이었다. 저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마치 작은 새를 감싸듯 조심스럽고도 다정하게. 그 순간 지은은 눈을 감았다. 얼마나 오래됐을까 이렇게 누군가의 온기를 느껴본 게. 차가움은 서서히 녹아내렸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허무가 흔들렸다.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좁아졌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지자 지은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았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을 쓸어 올렸다. 민수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눈꺼풀에, 뺨에. 지은은 눈을 감고 그 모든 입맞춤을 받아들였다. 가슴이 뛰었다. 이렇게 간절하게 누군가를 원한 적이 얼마만인지. 민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 두려운 듯. 그러나 곧 그 조심스러움은 간절함으로 바뀌었다.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듯 두 사람은 더 깊이 서로를 느꼈다. 실습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커피 향기 속에서 두 사람의 첫 키스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 속엔 불안도, 설렘도, 그리고 무언가 새로 시작되는 떨림도 담겨 있었다. 육화 축하의 밤, 흔들리는 마음. 호텔 라운지는 새로 태어난 듯 빛나고 있었다.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은은한 조명이 대리석 바닥에 부서지며 반짝였고 벽면을 따라 늘어선 와인 셀러는 호박색 불빛 속에서 고혹적으로 빛났다. 곳곳에 놓인 화병의 백합은 그윽한 향을 공간에 흘려보냈고 재즈 선율이 공기를 타고 부드럽게 흘렀다. 평생교육원 팀원들은 물론 호텔 직원들과 협력사 관계자들까지 모두 초대된 성대한 자리였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와 함께 웃음이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리뉴얼된 공간을 칭찬하며 여기저기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 중심에 박재현이 있었다. 검은색 턱시도를 완벽하게 소화한 그는 타고난 CEO의 아우라로 공간을 장악하고 있었다. 넓은 어깨, 단정한 턱선, 그리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미소. 그는 능숙하게 손님들과 악수를 나누고 적절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한지은이 서 있었다. 오늘 그녀는 유난히 빛났다. 검은색 색상의 이브닝 드레스는 그녀의 우아한 목선과 가느다란 어깨선을 드러냈고 그녀의 지적인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평소 강단에서 보던 절제된 모습과는 달리 오늘의 그녀는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역시 두 분이 함께 하시니 그림이 되네요. 누군가 말했다. 진짜 잘 어울리시지 않아요? CEO랑 교수님이라니. 박 대표님이 한 교수님 좋아하신다는 소문 들었는데 진짜였나 봐요. 저렇게 옆에 딱 붙어서 오늘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속삭임들이 웃음과 함께 퍼져나갔다. 민수는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는 라운지 한쪽 구석, 바 카운터 근처에 서 있었다.
손에는 반쯤 비운 와인 잔이 들려 있었지만 사실 그는 그 맛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시선은 자꾸만 그곳으로 향했다. 박재현과 한지은. 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렸다. 박재현이 무언가 말할 때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그녀가 설명할 때면 박재현은 진지하게 귀 기울였다.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은 가까웠다.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박재현이 지은의 어깨 가까이 손을 뻗어 무언가를 가리켰다. 지은이 그를 올려다보며 웃었다. 그 웃음은 진심으로 보였다. 민수의 가슴이 조였다. 저 웃음은 진짜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잔을 움켜쥐었다. 며칠 전 실습실에서의 그 순간이 떠올랐다. 떨렸던 목소리, 그리고 간절했던 키스. 민수는 그 순간이 진심이었다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저기 서 있는 그녀는 너무나 다른 사람 같았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자신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남자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 나는 뭐였을까? 민수는 쓰게 웃었다. 그냥 힘든 날 위로받고 싶어서 찾아온 순간적인 감정이었을까? 민수 씨, 동기 하나가 다가와 어깨를 툭 쳤다. 왜 여기 혼자 있어? 가서 인사해야지. 박 대표님도 계시고. 아, 네.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멀리서 잔을 들고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다. 한 교수님 오늘 정말 예쁘시다. 박 대표님이 완전 반하셨나 봐. 맞아. 저렇게 잘 맞는데 사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말은 농담처럼 흘러나왔지만 민수의 귀에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꽂혔다. 손에 든 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민수는 잔을 입으로 가져갔지만 삼키지 못하고 그대로 멈췄다. 목이 메었다. 나는 착각한 걸까? 실습실의 그 밤, 그녀의 떨림, 그녀의 입술, 그 모든 게 진심이 아니었을까? 민수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몸을 돌렸다. 축하의 자리. 하지만 그에게는 무너지는 밤이었다. 칠화 전국 바리스타 챔피언십. 평생교육원 게시판에 붙은 대회 공고는 학생들의 시선을 끌었다. 제17회 전국 바리스타 챔피언십 학생부. 동기들은 민수를 향해 웃으며 권했다. 실력이 가장 뛰어난 그가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민수는 잠시 공고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마음은 복잡했다. 대회 준비는 지도교수와 함께 해야 하는데 그건 지은이었다. 며칠 뒤 실습실. 홀로 커피를 내리고 있는 민수에게 지은이 조용히 다가왔다. 민수 씨, 대회 나가지 않을 거예요? 교수님께서 코치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왔어요. 같이 준비해요. 바쁘실 텐데요. 호텔 일도 있으시고. 민수는 차갑게 말했다. 결국 민수는 대회를 나가기로 하지만 지은과의 거리를 둔다. 레시피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민수는 혼자 레시피를 개발한다. 시그니처 음료명 언론, 그의 레시피는 실패로 이어졌다. 추출은 불안정했고 맛은 지나치게 쓰게 남았다. 강렬한 다크 로스팅 원두, 쓴맛을 강조한 에스프레소 베이스, 장식 없는 미니멀한 플레이팅. 그의 마음이 그대로 담긴 음료였다. 지은이 조용히 다가와 잔을 들어 올렸다. 입술에 닿은 순간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너무 쓰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민수는 눈을 피하며 차갑게 말했다. 그만 가보시죠. 박 대표님 기다리실 텐데. 민수의 뒷모습은 여전히 고집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상처가 그녀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열어 작은 노트와 몇 가지 재료를 꺼냈다. 노트에는 그녀가 오래 고민해온 아이디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다크와 미디엄 로스팅의 블렌딩, 서로 다른 두 층이 하나로 섞이는 레이어링,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은은한 꽃향기. 그녀는 노트를 민수의 작업대 위에 올려두고 옆에 준비해온 원두와 작은 꽃을 함께 놓았다. 실습실은 고요했다. 지은은 민수에게 다가가려는 마음을 꾹 눌렀다. 말 대신 그녀의 흔적을 남기고 돌아서는 길을 택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작은 바람이 노트의 페이지를 흔들었다. 그날 밤 민수는 다시 실습실로 돌아왔다. 작업대 위에 놓인 노트와 재료들을 발견한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노트를 펼치자 지은의 필체가 담긴 아이디어들이 그를 맞이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조용히 원두를 갈기 시작했다. 다크 로스팅의 깊은 향과 미디엄 로스팅의 부드러운 향이 실습실을 채웠다. 민수는 두 가지 추출을 이어가며 잔 위에 층을 쌓았다. 어두운 층 위에 밝은 층이 얹히고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섞여갔다. 마지막으로 작은 꽃을 띄우자 잔은 새로운 이야기를 품게 되었다. 민수는 완성된 잔을 바라보았다. 쓴맛과 단맛이 사이에서 만나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잔 위에 적힌 이름을 떠올렸다. 사이에서 피어나는 것, 비티인.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지은이 들어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망설임을 품고 있었다. 민수는 말없이 잔을 그녀 앞에 내밀었다. 지은은 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들어 올렸다. 입술에 닿은 첫 모금은 쓰디썼다. 하지만 곧이어 부드러운 단맛이 올라왔고 꽃향기가 여운처럼 퍼졌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며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민수 씨 마음이에요? 민수는 잔을 가리켰다. 처음엔 쓰죠. 오해하고 상처받고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섞이잖아요. 쓴맛과 단맛이.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새로운 맛이 나와요. 지은은 잔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오해와 두려움 속에서 멀어졌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라운지 행사 직전 박 대표의 고백을 거절했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얽힘 속에서 민수가 오해할까 두려웠던 순간들. 행사장에서 차갑게 굳어있던 민수의 태도에 그녀는 자신이 착각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흔들렸다. 그날 밤의 간절함이 혼자만의 것이었을까? 그 불안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러나 지금 잔 속의 맛은 그녀에게 답을 주고 있었다. 쓴맛과 단맛이 섞이며 새로운 향을 만들어내듯 두 사람의 관계도 오해와 상처를 넘어 새로운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교수님은 저랑 다른 세계 사람이니까 박 대표님 같은 사람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원한 건 처음부터 당신이었어요. 민수는 그녀를 뒤에서 안았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속이 좁았어요. 저 혼자 착각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돌아서서 그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그 순간 오해와 상처는 조용히 녹아내렸다. 쓴맛과 단맛이 섞여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듯 두 사람의 마음도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었다. 잠시 후 지은은 다시 잔을 들어 올렸다. 이 레시피 정말 좋아요. 하지만 이건 사이예요.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그 지점. 대회에서는 완성을 보여줘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민수의 눈빛이 빛났다. 어떻게요?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머신 앞으로 걸어갔다. 같이 만들어봐요. 처음부터. 두 사람은 나란히 섰다. 원두를 갈고 포터 필터를 채우고
추출을 시작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호흡처럼 이어졌다. 다크와 미디엄 로스팅은 이번에는 머뭇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로 어우러졌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대회 한 주 전 최종 레시피가 완성됐다. 시그니처 음료명 블룸. 불완전함 속에서 피어나는 완성을 담은 한 잔. 학생들이 로스팅한 원두의 불균이람, 민수가 만든 꿀 시럽, 지은이 연구한 동백꽃 추출액,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꽃과 금박.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이 피어났다. 이제 됐네요. 그녀의 마음 속에도 같은 확신이 자리했다. 팔화 대회 당일 심사위원들 앞에서 민수는 차분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제 시그니처 음료 블룸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원두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 원두는 전문 로스터리가 아닌 저희 평생교육원 학생들이 직접 로스팅한 것입니다. 심사위원 한 명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민수는 계속했다. 불균이라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추출을 시작했다. 이 불완전함 속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누군가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누군가는 꿈을 이루기 위해 이 원두를 만졌습니다. 지은은 객석에서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저는 바리스타로서 이 불완전한 원두를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가 꽃차 추출액을 레이어링했다. 지역 장인들과의 협업을 더했습니다. 제주 양봉장의 꿀, 동백꽃차, 그리고 에디블 플라워를 올렸다. 우리 지역에서 자란 꽃들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잔의 블룸이 완성되었다. 이 한 잔에는 민수가 심사위원들을 바라보았다. 불완전함이 어떻게 아름다움으로 피어나는지 그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시음을 시작했다. 첫 모금에 눈빛이 달라졌다. 두 번째 모금에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모금 후 한 심사위원이 말했다. 이건 커피가 아니라 철학이네요. 대회 본선 무대에서 민수의 시그니처 음료 블룸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결과 발표 순간 그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민수는 우승을 차지했다. 객석에서 지은은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박수를 보냈다. 구화 블룸 카페의 시작. 대회가 끝난 뒤 지역 카페 체인의 대표가 민수에게 다가왔다. 우리 브랜드와 함께 하시죠. 전국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조건과 큰 금액이 담긴 제안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축하하며 그가 큰 성공을 거머쥘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오랜 시간 꿈꿔온 것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작은 공간이었다. 사람들이 부담 없이 찾아와 커피 한 잔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카페를 만드는 것이 그의 진짜 꿈이었다. 민수는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리고 지은과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다. 간판에는 블룸이라는 이름이 걸렸다. 불완전함 속에서 피어나는 완성.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한 잔이 매일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들의 카페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낮에는 누구나 편히 들러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카페였다. 향긋한 커피와 잔잔한 음악, 그리고 작은 웃음이 손님들을 맞이했다. 저녁이 되면 공간은 변했다. 민수는 바리스타로서의 경험을 나누며 커피 클래스를 열었다. 사람들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손님이 아니라 커피를 배우고 즐기는 동료가 되었다. 주말에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지역 로스터리와 협업 이벤트가 열리며 새로운 원두와 다양한 시도가 카페를 가득 채웠다.
작은 공간은 지역 커피 문화의 중심이 되었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여 하나의 향기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언제나 곁에는 지은이 있었다. 연인이자 멘토 동반자로서 그는 민수를 지지했다. 그녀의 미소와 조언은 카페의 또 다른 기둥이 되었고 두 사람의 삶은 커피처럼 깊고 따뜻하게 이어졌다. (10화) 파이널 메시지. 1년 후 민수는 평생교육원에서 특강을 하고 있었다. 시니어 창업 특강 56세 바리스타로 다시 시작하다. 10명이 넘는 중장년층이 강의실을 가득 메웠다. 저는 56세에 25년 다닌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정리해고의 상처, 페인처럼 지냈던 시간, 우연히 시작한 바리스타 교육, 그리고 전국대회 우승과 카페 창업까지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공감했다. 민수는 끝내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정년은 없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 오히려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한 청중이 손을 들었다. 6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나이가 걸림돌 아닌가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제가 우승한 대회에 20대 친구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겼어요. 왜일까요? 제 커피에는 56년 인생이 녹아 있었으니까요. 25년간 직장 생활하며 쌓은 책임감, 가장으로서의 무게, 좌절과 재기의 경험, 그 모든 게 커피 한 잔에 담겼습니다. 민수가 웃었다. 젊은 친구들은 기술은 있어도 이 깊이는 없어요. 그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다른 청중이 물었다. 돈은요? 회사 다닐 때보다 버나요? 민수가 솔직하게 답했다. 처음엔 훨씬 적었어요. 지금도 부장 때 연봉만큼은 안 돼요. 하지만 그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행복해요. 출근이 기대돼요. 이게 돈으로 살 수 있나요?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여러분, 민수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말했다. 저도 56세에 시작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요. 무섭고 불안하고 실패할까봐 떨렸어요.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청중들을 바라봤다.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불행이 아니었어요. 전화위복이었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게 해준 기회였으니까요. 민수가 힘주어 말했다. 세옹지마라는 말 아시죠?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될 수 있다는. 여러분의 해고도 은퇴도 실패도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어요. 60세도 65세도 늦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환하게 웃었다. 여러분은 몇 살에 무엇이 되실 건가요? 특강을 마치고 돌아온 민수는 조용히 카페 문을 열었다. 늦은 밤 불빛 아래 지은은 정리하던 손길이 멈췄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뒤에서 부드럽게 안았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고 그는 그녀의 목에 가만히 입을 맞췄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을 만나서 감사해요. 내가 무너졌을 때 손을 잡아준 사람, 내가 다시 꿈꿀 수 있게 해준 사람, 그게 바로 당신이었어요. 사랑합니다. 지은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과 마주한 순간 모든 말은 필요 없었다. 그녀는 미소를 머금고 그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입맞춤으로 하루를,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완성했다. 잔잔한 커피 향 속에서 불완전함은 사랑으로 피어났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